화학 분석 기능사 2016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지금부터 60문항을 순서대로 풀어보겠습니다. 벤젠 고리는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고 그 안에 이중결합이 번갈아 들어있는 구조입니다. 톨루에는 벤젠의 메틸기가, 페놀은 하이드록시기가 붙은 것이고 자일에는 메틸기가 둘 붙은 것이라 모두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이클로헥산은 탄소 6개가 고리를 이루기는 하지만 고리 모양이 같아 보여도 이중결합이 없으면 벤젠 고리가 아닙니다. 답은 4번입니다. 연소열은 물질 일몰이 탈 때 나오는 열입니다. 주어진 반응식은 수소 일몰이 타면서 136kcal를 내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일몰 기준으로 바꾸려면 절반으로 나눠야 합니다. 반응식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반드시 개수로 나눠야 한다는 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알케인은 탄소 사이가 모두 단일 결합인 포화탄화수소입니다. 탄소가 사슬로 이어지고 남는 자리를 수소가 모두 채우면 탄소 1개의 수소는 2N 더하기 2개가 됩니다. 메테인은 탄소 1개의 수소 4개, 에테인은 탄소 2개, 수소 6개로 이 식에 들어봤습니다. 1번은 이중결합이 하나 있는 알켄, 3번은 3중결합이 있는 알카인의 일반식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석고는 항상 칼슘이 물 2분자를 품은 물질입니다. 이것을 구우면 물이 일부 날아가 반수화물이 되는데 이것을 소석고라고 합니다. 소석고에 물을 섞으면 다시 물을 흡수하며 단단하게 굳습니다. 이 성질을 이용한 것이 석고 붕대입니다. 화학식은 황산칼슘에 물 2분의 1이 붙은 꼴입니다. 2번은 탄산칼슘으로 석회석, 3번은 산화철로 붉은 녹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벤젠 고리에 치원기가 2개 붙으면 붙는 자리에 따라 3가지 이성 질체가 생깁니다. 이웃한 자리면 오소, 하나 건너면 메타, 마주 보면 파라입니다. 자일에는 벤젠에 메틸기가 2개 붙은 화합물이라 오소, 메타, 파라 3가지가 모두 존재합니다. 벤젠은 치원기가 없고 톨루에는 하나뿐이라 이런 이성 질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먼저 원래 들어있던 수산화나트륨의 양을 구합니다. 여기에 Xg을 더 넣으면 용질도 X만큼, 용액 전체도 X만큼 늘어납니다. 이 비율이 30%가 되면 됩니다. 분모의 용액 무게도 함께 늘어난다는 점을 놓치면 답이 어긋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리도는 녹은 물질 가운데 실제로 이온으로 나뉜 비율이라 강산과 강염기는 1에 가깝고 약산과 약염기는 매우 작습니다. 수산화나트륨과 염산, 황산은 모두 물에서 거의 완전히 이온화되는 강전의 질입니다. 반면 수산화암모늄, 곧 암모니아수는 대표적인 약염기로 극히 일부만 이온화됩니다. 그래서 전리도가 가장 작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나뉩니다. 이때 탄산수소 이온이 물과 반응해 탄산이 되면서 수산화 이온을 내놓습니다. 강한 염기인 수산화나트륨과 약한 산인 탄산이 만나 만들어진 염이라 약한 쪽이 되돌아가면서 염기섬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면 약한 염기섬이 되고 그래서 산을 중화하는 데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산투압은 묽은 용액에서 이산기체 방정식과 같은 꼴을 따릅니다. 몰수 자리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눈 값을 넣으면 됩니다. 1기압 1리터 3g 300켈빈을 넣고 분자량에 대해 풉니다. 온도를 켈빈으로 바꾸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전기 음성도는 결합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으로 같은 주기에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고 같은 쪽에서는 위로 갈수록 커집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의 오른쪽 위에 있을수록 큽니다. 가장 큰 것이 플루오린이고 그 다음이 산소, 질소, 염소 순입니다. 보기에서는 플루오린, 산소, 염소, 브로민 순으로 늘어놓은 섭번이 맞습니다. 플루오린이 모든 원소 가운데 가장 크다는 것만 알아도 1번과 2번은 바로 지울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퍼센트는 100분율이고 ppm은 100만 분율이므로 둘 사이는 10,000배 차이입니다. 퍼센트의 만을 곱하면 ppm이 된다고 외워두시면 소수점 자리를 세느라 헤매지 않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탄산음료는 이산화탄소를 높은 압력으로 눌러녹여 놓은 것입니다. 헨리의 법칙에 따라 기체의 용해도는 압력에 비례합니다. 병마개를 열면 안쪽 압력이 대기압으로 뚝 떨어지고 그만큼 녹아 있을 수 있는 양도 줄어듭니다. 녹아있지 못하게 된 이산화탄소가 기포가 되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온도가 올라가서가 아니라 압력이 낮아져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리튬과 나트륨, 칼륨은 모두 원자가 전자가 한 개인 일족 알칼리 금속입니다. 전자를 하나 내주고 플러스 1가 이온이 되며 물과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원자가 전자가
두 개인 이족 알칼리토 금속입니다. 플러스 이가 이온이 되고 물과의 반응도 훨씬 온순합니다. 원자가 전자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가 족을 가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지방족 탄화수소는 벤젠 고리를 갖지 않는 탄화수소로 알케인과 알케인, 알카인, 사이클로알케인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아릴은 벤젠 고리에서 수소 하나를 뗀 원자단을 가리키는 말로 방향족 화합물을 나타냅니다. 벤젠 고리가 있으면 방향족, 없으면 지방족으로 갈라드시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브레이엄의 법칙에 따르면 기체의 확산 속도는 분자량의 제곱근에 반비례합니다. 산소의 분자량은 32, 수소는 2로 16배 차이입니다. 제곱근을 씌우면 4배가 됩니다. 무거운 산소가 더 느리므로 수소의 4분의 1입니다. 분자량이 큰 쪽이 느리다는 방향만 잡으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성질체는 분자식은 같으나 원자가 이어진 모양이 다른 화합물입니다. 탄소 5개를 늘어놓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일자로 쭉 이으면 노말펜테인, 4개를 잇고 옆에 하나를 붙이면 마이소펜테인, 3개를 잇고 가운데에 2를 붙이면 네오펜테인이 됩니다. 탄소가 늘어날수록 이성질체 수는 빠르게 늘어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이라 전자가 11개인데 플러스 이온이 되면서 하나를 잃어 10개가 됩니다.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차례로 채워짐으로 1, 낫에 2개, 척할, 척팔파이, 2, P에 6개가 들어가 정확히 10개가 됩니다. 이는 네온과 같은 안정한 배치라 나트륨이 전자 하나를 쉽게 내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먼저 완전연소 반응식을 세웁니다. 프로판 1몰이 타면 이산화탄소 3몰이 나옵니다. 프로판 분자량이 44이고 이산화탄소 3몰은 132g이므로 비례식을 세웁니다. 반응식의 개수를 반영해 3을 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반감기는 방사성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가 5년인데 10년이 지났으니 절반으로 줄어드는 일이 2번 일어났습니다. 경과 시간을 반감기로 나눠 몇 번 반이 되었는지를 세고 그만큼 제곱하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 반지름은 같은 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늘어 커집니다. 보기에 D 원소는 모두 1족 알칼리 금속이고 주기가 리튬 2주기, 나트륨 3주기, 칼륨 4주기, 루비듐 5주기 순입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루비듐이 전자 껍질을 가장 많이 가지므로 반지름이 가장 큽니다. 같은 족이면 아래가 크고 같은 주기면 왼쪽이 큽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을 부피에 대해 풀면 됩니다. 먼저 산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산소 분자량은 32입니다. 온도는 절대온도로 바꿔 293켈빈을 넣습니다. 몰수와 절대온도 이 두 가지만 미리 정리해두면 대입은 간단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분자의 극성은 결합의 극성과 분자 모양이 함께 결정합니다. 결합이 극성이어도 모양이 대칭이면 힘이 상쇄되어 비극성이 됩니다. 물은 산소의 비공유 전자성 때문에 구분 모양이라 힘이 상쇄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 극성을 띱니다. 산소 분자는 같은 원자끼리라 내초의 극성이 없고 메테인은 점사면체, 이산화탄소는 직선형으로 모두 대칭이라 비극성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비활성 기체는 18족 원소로 최외각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 다른 원소와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헬륨, 네온, 마르곤, 크립톤, 제논, 라돈이 여기에 속합니다. 반면 염소는 17족 할로겐 원소로 최외각 전자가 7개라 하나만 더 받으면 완성해집니다. 그래서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비활성 기체와는 정반대의 성질을 가진 셈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작용기와 이름을 짝 지어보면 케톤은 탄소 양쪽에 알킬기가 붙고 산소가 이중결합한 꼴, 알데하이드는 한 촉이 수소인 꼴, 에스터는 산소 2개를 사이에 둔 꼴이 맞습니다. 그런데 산소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알킬기가 양쪽에 붙은 것은 알코올이 아니라 메테르입니다. 알코올은 산소에 수소가 붙은 하이드록시기를 가져야 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질량 백분율은 용액 전체의 질량에 대한 용질의 질량 비율입니다. 분모가 용매가 아니라 용액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물 100g에 소금 25g을 녹였으므로 용액 전체는 125g입니다. 분모에 물 100g만 넣으면 25%가 나와 4번을 고르게 되는데 그것이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이로딘 폼 반응은 아이오딘과 수산화나트륨을 넣었을 때 노란색 층정과 특유의 냄새가 나는 반응입니다. 아세틸기를 가졌거나 산화하면 아세틸기가 되는 물질에서만 일어나므로 아세톤과 에탄올을 검출하는 데 씁니다. 은거울 반응은 알데하이드, 비노화는 에스터, 설포나는 벤젠 고리와 관계된 반응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2차 표준 물질은 무게를 달아 녹이는 것만으로 정확한 농도를 얻어야 하므로 조성이 순수하고 일정해야 하며 습기나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지 않고 건조 중에도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분자량은 오히려 커야 합니다. 분자량이 크면 같은 물수를 얻는데 더 무거운 양을 달게 되어 저울의 오차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페는 용액은 황산고리와 타르타르산염을 섞은 푸른색 시약입니다. 말데하이드를 넣고 가열하면 말데하이드가 산화되면서 구리를 환원시켜 붉은색 하나고리 앙금이 가라앉습니다. 이 색 변화로 알데하이드를 확인합니다. 같은 목적으로 은거울 반응도 쓰입니다. 밀론 용액은 단백질, 리베르만 용액은 펜을 검수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산화 환원 적정에서는 전자를 빼앗는 선화제나 내주는 환원제를 표준 용액으로 씁니다. 과망가니즈성 칼륨은 망가니즈의 선화수가 플러스 7로 매우 높아 전자를 강하게 빼앗는 대표적인 산화제입니다. 게다가 자신이 보라색이었다가 반응하면 무색이 되므로 지시약 없이도 종말점을 알 수 있습니다. 황산철과 옥살산 나트륨, 티오황산 나트륨은 모두 환원제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공침이란 목적하는 물질을 침전시킬 때 다른 물질까지 함께 끌려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찰섬과 이온은 크롬륨섬과 알루미늄섬과 이온과 함께 황산발을 앙금 표면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대로 두면 무게를 잴 때 값이 커져 분석 결과가 틀어집니다. 그래서 황산발림을 만들기 전에 미리 없애야 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이온 제일 촉은 염산을 넣었을 때 염암으로 가라앉는 물입니다. 수은일가 납이 여기에 속합니다. 납은 염화납으로 가라앉음으로 제일족입니다. 바륨은 탄산염으로 침전하는 제오족이고 칼륨과 나트륨은 어떤 분족시약으로도 가라앉지 않는 제육족입니다. 염화물로 가라앉는 셋을 묶어 외워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산소를 품은 산은 중심 원자에 붙은 산소가 많을수록 강해집니다. 산소가 전자를 강하게 끌어당겨 염소 원자의 전자 밀도를 낮추면 수소와 산소 사이 결합이 약해져 수소 이온을 쉽게 내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소가 4개인 과염소산이 가장 강하고 3개인 염소산, 2개인 아염소산, 1개인 하이포아염소산 순으로 약해집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용해도 43.1은 물 100g에 43.1g이 넘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 전체를 분모로 씁니다. 물 100g에 용질 43.1g이 녹았으니 용액은 143.1g입니다. 용해도의 분모는 용매, 퍼센트 농도의 분모는 용액이라는 차이만 정확히 잡으면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이온 제일족은 염산을 넣었을 때 염화물로 가라앉는 수은일가 납입니다. 그러니 분족시약은 묽은 염산입니다. 황화수소는 산성 조건에서 제2족을, 수산화암모늄은 제3족을, 탄산암모늄은 제5족을 가라앉힙니다. 족 순서대로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시약이 이어진다고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양이온을 족별로 갈라낼 때는 시약을 차례로 넣어 가라앉는 것부터 걸러냅니다. 제1족부터 제5족까지는 염산, 황화수소, 암모니아, 황화암모늄, 탄산암모늄으로 차례차례 가라앉힙니다. 그런데 나트륨, 칼륨, 암모늄 같은 제6족 양이온은 어떤 시약을 넣어도 앙금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남은 용액으로 붉고 빠는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용해도는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램수입니다. 분모가 용액이 아니라 용매입니다. 포화 소금물 60g에 소금이 10g 들어있으니 물은 60에서 10을 뺀 50g입니다. 용액 60g을 그대로 분모에 넣으면 약 17이 나와 3번을 고르게 됩니다. 용매를 먼저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철광석 속 철을 과망간이 지장칼륨으로 적점하려면 철이 모두 이가 이온 상태여야 합니다. 상가로 남아있으면 적정에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화제일 주석은 주석이 이가인 물질로 자신이 사가로 선화되면서 찰성가를 이가로 환원시켜줍니다. 적점 전에 산화 상태를 하나로 맞추는 전철인 셈입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는 압력이 높을수록 자유롭고 온도가 높을수록 덜 녹습니다. 온도가 오르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져 물 밖으로 튀어나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압력에 비례한다는 선번이 맞습니다. 질소와 무구성 기체는 물과 성질이 달라 자유롭지 않으므로 2번과 2번은 틀리고 온도가 오르면 오히려 덜 녹음으로 4번도 틀립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이메틸글리옥심은 이켈이온을 확인하는 전용 시약입니다. 암모니아성 용액에서 이켈 이온과 만나면 선명한 붉은색 침전을 만듭니다. 다른 금속에서는 이런 색이 나오지 않아 니켈만 골라내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니켈은 염기성에서 황화물로 가라앉는 제사족에 속합니다. 니켈은 다이메틸글리옥심의 붉은색이라고 짝지어 기억해 주셔요. 답은 3번입니다. 중화점에서는 산과 염기의 당량수가 같습니다. 염산은 일가이므로 일당량이 곧 분자량인 36.47g입니다. 1로말 용액 1리터에는 일당량이 들어있으므로 0.1로말 1리터는 그 10분의 1인 3.647g에 해당합니다. 1ml는 다시 1000분의 1이므로 이 값이 나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불꽃 이온 화검 줄기는 시료를 수소 불꽃에 태워 생긴 이온이 만드는 전류를 재는 장치입니다.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탈 때 이온이 잘 만들어지므로 탄화수소에 대한 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열이온 화검 줄기는 인과 질소, 전자포획검 줄기는 할로겐, 열전도도검 줄기는 거의 모든 기체에 두루 반응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먼저 흘려보낸 전하량을 구합니다. 20분은 1200초입니다. 납이 플러스 2가에서 플러스 4가로 바뀌므로 전자 2개가 오갑니다. 전자수를 2로 잡는 것과 시간을 초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전해 분석은 용액에 전극을 담그고 직류를 걸어 금속 이온을 전극 표면에 섭출시킨 뒤 그 무게를 달아야 안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전기로 섭출시킨다는 점에서 전기무게 분석법이라고도 합니다. 비색 분석은 색의 진하기를, 분광 분석은 빛의 흡수를 이용하고 중량 분석은 만금을 만들어 무게를 다는 방법이라 전기를 쓰지 않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정량 분석을 하려면 농도를 아는 표준 용액으로 검량선을 먼저 그려야 합니다. 기준선이 없으면 시료를 아무리 잘 측정해도 값을 읽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 조제가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 본체를 준비하고 기록계를 맞춘 뒤 실제 분석에 들어갑니다. 분석의 순서는 기준을 세우고 장비를 갖춘 다음 측정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등상 논매는 시료를 녹일 수 있어야 하고 분석물의 봉우리와 겹치지 않는 곳은 보여야 하며 관 온도보다 끓는 점이 충분히 높아야 관 안에서 기포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점도는 낮아야 합니다. 끈적한 용매는 밀어보내는데 높은 압력이 필요해 펌프의 부담이 크고 성분이 퍼지는 속도도 느려져 분리가 나빠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는 점지상과 이등상 사이에서 성분마다 머무는 정도가 달라 섞여있던 물질을 하나씩 갈라내는 기법입니다. 흡착이나 용해도의 차이를 이용하며 갈라낸 뒤 각 성분을 따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분광광도법과 핵자기 국명흡수법은 시료 전체의 성질을 재는 방법이고 전기무게 분석법은 금속을 석출시켜 무게를 다는 방법이라 혼합물을 성분별로 나누지는 못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람베르트 비어 법칙에서 흑광도는 단위가 없는 값입니다. 그러니 오른쪽 칸의 단위가 모두 상쇄되어야 합니다. 농도는 리터당 몰, 붓게는 센티미터이므로 몰 흑광 개수는 이 둘을 상쇄시키는 단위여야 합니다. 곧 리터를 센티미터와 몰로 나눈 꼴입니다. 단위를 곱해보면 서로 지워져 흑광도가 무차원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폴라로그래피에서는 수은 방울이 가느다란 관극에서 계속 벌어지는 적하수은 전극을 작업 전극으로 씁니다. 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표면이 새 것으로 바뀌므로 앞선 측정에서 붙은 물질에 오염되지 않고 왜 같은 조건에서 잴 수 있습니다. 기준 전극으로는 전위가 일정한 포화칼로멘 전극을 씁니다. 백금 전극과 유리막 전극은 다른 분석법에서 쓰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흑광도는 투광도의 산용로그에 마이너스를 붙인 값입니다. 투광도는 소수로 바꾸어 넣습니다. 이에 산용로그가 약 93구급 바이압 0.30이므로 그 값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투과도 50%면 흑광도 0.3, 10%면 1이라는 두 짝을 함께 외워두시면 편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원자학 광광도법은 원자 상태의 금속이 고유한 파장에 빛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그러니 시료가 화합물이나 이온으로 남아있으면 측정이 되지 않습니다. 시료원자화분은 불꽃이나 극연로의 높은 열로 화합물을 쪼개어 바닥 상태의 중성 원자로 만드는 곳입니다. 파장을 고르는 것은 반색화 장치, 신호를 잡는 것은 검출부의 일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선이 액체라 스스로 흐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압 펌프로 밀어 넣어야 하고 특히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아주 높은 압력을 씁니다. 반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이 압축된 기체라 압력 조절기만 열면 저절로 흘러갑니다. 펌프가 필요 없습니다. 검출기와 주입구, 기록계는 두 방법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산성도 측정기는 산성도를 아는 표준 완충용액으로 미리 보정해야 정확한 값을 읽습니다.
표준 완충 용액으로는 붕산염, 탈산염, 옥살산염, 인산염, 탄산염을 씁니다. 모두 약산과 그차염기로 이루어져 산성도가 안정하게 유지되는 물질입니다. 반면 구리산염이라는 완충 용액은 쓰지 않습니다. 구이는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동도는 성분이 얼마나 멀리 이동했는지를 전개 용매가 간 거리와 견준 값입니다. 분자의 성분이 이동한 거리, 분모의 전개 용매가 이동한 거리가 옵니다. 성분은 용매보다 멀리 갈 수 없으므로 값은 항상 0과 1 사이입니다. 같은 조건이면 물질마다 이 값이 일정의 정성 분석의 근거가 됩니다. 답은 1번입니다. 기체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성이 기체이고 정지성이 칼럼벽에 발린 비휘발성 액체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겔 크로마토그래피와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동상의 액체이고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는 정지상과 이동상이 모두 액체입니다. 이름에 기체가 들어간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메른스트식은 표준 상태가 아닐 때의 전극 전위를 구하는 식입니다. 분자의 환원형, 분모의 산화혈이 옵니다. 환원량이 많아질수록 로그 값이 커져 전위가 낮아지는데 이미 환원이 많이 진행되었으니 더 환원되려는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라 이치해 왔습니다. 계수 A와 B는 지수로 올라갑니다. 답은 2번입니다. 네른스트식에서 분모에 있는 N은 그 반촉 반응에서 오가는 전자의 수, 곧 산화수 변화량입니다. 전자가 많이 오갈수록 농도 변화가 전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지므로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는 단극전위차, 이 0은 표준전위차이고 로그 안에 들어가는 대괄호 값이 이온 농도입니다. 각 기호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분광광도계의 검출기는 빛을 받아 전기 신호로 바꾸는 장치입니다. 광전 진맥관은 약한 빛을 여러 단계로 진폭해 잡아내고 광다이오드는 반도체로 빛을 전류로 바꾸며 광다이오드 어레이는 그것을 여러 개 늘어놓아 여러 파장을 한꺼번에 잽니다. 반면 음극 진공관은 전자를 다루는 이액 전자부품일 뿐 빛을 건출하는 소자가 아닙니다. 답은 3번입니다. 원자압 관광도계는 시료를 원자로 만들어 금속 원소를 재는 기기입니다. 금속을 아주 적은 양까지 잡아낼 수 있어 미양 분석에 편리하고 수질이나 대기 중 중금속 같은 공해물질 측정에 널리 쓰이며 전처리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다만 유기물은 원자로 만들 수 없어 측정 대상이 아닙니다. 유기재료의 불순물 측정에 쓴다고 한 사건이 가장 거리가 멉니다. 답은 4번입니다. 흡수셀은 측정할 용액을 담아 빛이 지나가게 하는 작은 통입니다. 빛을 흡수하지 않는 재질로 만들어야 하므로 자외선 영역에는 석염을, 가시광선 영역에는 유리를 씁니다. 광다이오드는 빛을 건출하는 소자, 프리즘과 회전력자는 파장을 골라내는 단색화 장치의 부품이라 시료를 담지 않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운반기체는 시료를 나르기만 하고 시료나 고정산, 검출기와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헬륨과 아르곤 같은 비활성 기체, 그리고 질소와 수소가 이 조건을 만족해 널리 쓰입니다. 반면 산소는 강한 산화제라 시료를 태우고 고정산을 망가뜨리며 수소를 꼭 검출기와 함께 쓰면 폭발 위험까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이상으로 화학분석 기능사 2016년 제1회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